네, 오늘 오전 전북 부안군에서 올해 최대 규모인 4.8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부안군은 그동안 지진이 빈번했던 지역이 아니었던 점에서 지진 발생 배경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네, 이 시간 이윤수 전 포항공대 환경공학과 특임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아침부터 부안 지역 포함한 인근 지역 주민분들 특히나 가슴을 쓸어내리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지진을 보면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규모가 컸고요. 특히나 바다가 아닌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이었기 때문에 체감한 어떤 진동의 세기도 컸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처럼 바다가 아닌 내륙에서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 지구상에서 그 지진이 일어나는 원인은 판과 판의 움직임이 다른 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따라서 판 경계부에서 95% 이상의 지진과 화산, 에너지가 발산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까운 곳이라면 이제 일본 열도, 그리고 이제 중국 있겠죠. 근데 일본 열도에서 대부분의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경계부를 지난 한반도에는 안 일어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본 열도에서 일어난 지진의 그 일부가 한반도로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네. 에너지가 축적이 되거든요. 에너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해소가 돼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현재까지 우리나라 지진 관측이 100년 남짓인데요. 네네. 그 기록을 보면 매년 2조 줄 정도의 에너지가 이제 해소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번 지진 4.8은 1조 줄 정도입니다. 예. 따라서 반년치의 우리나라 그 남한에서 일어나는 지진의 반년치가 이번 부안에서 났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부안에서 지진이 발생한 뒤에 굉장히 폭넓은 지역에서 흔들림이 감지가 됐습니다. 인근에 있는 군산 지역 물론이고요. 강원도에서도 진동을 느꼈다고 하거든요. 네. 4.8 규모, 올해 최대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강도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강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거에 반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규모 5가 이제 우리나라 1년치 전부 총합입니다. 4.8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왜 하필이면 거기서 일어났느냐라는 문제 제기하실 수 있는데 거기가 단층대입니다. 유명한 단층대고요.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3개로 돼 있거든요. 그 북쪽에서부터 낭림지계,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경기지계, 예. 남쪽에 있는 영남지계, 예. 셋으로 돼 있고 지계와 지계 사이에는 이제 습곡대가 있어요. 네. 그래서 북쪽에는 임진강 습곡대가 있고 경기지계와 영남지계의 그 사이에는 옥천 습곡대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지진이 일어난 곳은 옥천 습곡대의 북쪽 경계부입니다. 그래서 거기 거기를 단층이라면 따라서 어떤 개념, 어떻게 좀 다른 개념인 거예요? 네. 단층의 개념과 네, 쉽게 예. 설명해 주신다면. 예. 예, 거기가 그 단층이 예. 예전에 이제 그 한반도와 중국을 합친 땅을 네. 이걸 중안지계라고 하거든요. 아, 이 중안지계가 만들어진 것은 약 한 2억 4천만 년, 5천만 년 정도 되는데 예. 이게 계속 북상해가지고 옛날 유라시아 대륙의 사이베리아 판하고 충돌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위치보다 500km를 남하하게 됩니다. 네. 남하하면서 내부가 깨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것들이 큰 그러니까 이제 남하하면서 단층선으로. 균열이 발생한 네네. 거군요. 네. 따라서 그러한 소분지가 중안지계 내에는 한 100개 정도 됩니다. 네. 예, 우리 남한에도 한 20개 정도 됩니다. 네. 예를 들면은 지금 격포분지 지금 네. 일어난, 그리고 이제 거기를 이어서 부여분지가 있고요. 예. 또 그 위쪽으로는 공주분지, 음성분지, 그리고 풍암분지, 강원도까지 뻗어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그러한 단층대를 따라서 에너지가 네. 해소되니까 그쪽으로도 많이 전해질 수 있는 이제 통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안에서 42km 떨어진 곳에는 이제 영광에서 원전이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 원전에도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수한 곳에는 그 내진 설계를 높여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7.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모. 이제 그 정도까지
물론 더 많이 하면 좋지만 그것은 이제 워낙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그러한 내진을 할 것이냐 이것은 국민분들과 그리고 네. 전문가분들, 정부 관계자 이런 분들이 좀 소통을 해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정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추세입니다. 네, 지금 화면의 하단으로도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겠습니다만 1시 55분 현재 전북 부안군 남쪽 4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여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잠시 뒤에 이 본진과 전진, 후진 이런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는 교수님과 또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 발생한 부안군 지역이 한반도에서 지진 빈도가 좀 높지 않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전에도 뭐 작은 규모의 지진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번처럼 규모가 4를 넘는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것은 지질학적으로는 충분히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놀라운 일은 아니고요. 놀라운 건 단층이니까요. 아니군요. 네네. 그래서 그러한 백악기 단층의 특징은 굉장히 좁고 깊습니다. 그 분지가요. 그리고 초기에 거대한 화산 활동을 수반해요. 그래서 화산 활동을 수반하고 그리고 퇴적층이 그 위에 덮여 있고요. 예. 심지어는 속리산처럼 그 마그마가 그대로 안에서 굳어져서 융기돼서 올라온 것도 있고요. 속리산 지진 기억하시죠? 네. 그 메커니즘이 같은 그러한 옥천 북부 단층계에 따라서 일어난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한반도도 뭐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안 같은 경우도 지진이 잦지 않았던 곳이다 보니까 아직 단층 조사가 첫 걸음마를 뗀 상황이라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진이 왜 발생을 했는지 발생 배경이나 원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앞으로 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이 땅 속에는요. 아까 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운동하고 나면 뭐 여기에 무슨 어깨가 결린다, 뭐 근육이 뭉쳤다 이렇게 그렇죠. 느껴지잖아요. 네. 땅 속에도 응력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 피로 덩어리가 남은 네네. 거군요. 이 덩어리들이 단층에 몰려 있는 겁니다. 단층에 몰려 있어서 여기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덩어리가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하면 에너지가 축적이 돼서 견디지 못하면 삐끄덕하거든요. 예. 예. 그게 지진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부에 이제 더 큰 덩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일어나게 되면 본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작은 이제 덩어리들이 응력 덩어리들이 이제 터지 문지방을 넘게 되는 경우 지진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것은 이제 후진이 되겠고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여진이 네. 되겠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경남 쪽에서 또 동해 쪽에서 많이 그 환태평양 조사하는 데 가까운 쪽에서 지진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사실 단층 조사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해서 근데 저 박사님께서는 전문가시기 때문에 지금 많이 여러 단층에 대한 얘기해 주셨는데 어쨌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악기 분지의 경계 단층에서 발생한 거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전북 부안군 특징을 좀 보면 특이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암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뭐 수만 권의 책이 쌓인 것처럼 만들어졌다 싶은 그 채석관 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지역적 특성도 이번 지진에 영향을 줬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걸 제가 답변 못한 게 있는데요. 네. 그 우리나라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곳을 제가 플롯을 한 지난 10여 년 전부터 쭉 해왔었는데 예. 이제 두 가지로 대분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는 백악기의 상처들. 이를테면 군산분지라든지 흑산분지라든지 백령도 그런 것들이 다 백악기입니다. 예. 백악기 그런 단층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 동해 관련된 신생대 단층대. 예. 그 둘에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것을 제가 규모 4 이상 경우 체크를 했는데 예, 다 벗어난 들어봤습니까?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그리고 그다음 질문이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역적 네네. 특성이 네. 이번 지진에도 영향을 미쳤을까? 그 부분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이번 그런 지진은 그런 작은 분지 경계부에서 일어났고요. 초기에 화산 활동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퇴적층 쌓이고 또 이제 그 이은
중간중간에 화산 활동이 있어가지고 예. 지금 오늘날에 이제 변산반도 국립공원이나 이런 걸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다 이어져 있는 거고요. 용암을 쏟아냈으니까 함몰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함몰되는 건 퇴적층이 쌓이는 거고요. 그래서 해안가로는 이제 그러한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경치 좋은 곳들이 만들어질 수 생길 수 있고요.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그 응력이란 부분, 땅이 스트레스를 좀 받아온 부분, 이것들이 계속 뭉쳐져 있다가 그게 언제 터질지 모르지만 이번에 터진 거군요, 이게. 네, 그렇게 보면 되겠군요. 예, 이번에 터진 그 심도가 약 한 8km라고 들었는데, 깊지 않은 거잖아요. 네. 네, 그곳이 저는 분지 바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송려우 분지라고 중국 쪽에 같은 기원의 그런 분지가 있는데 예. 7km까지 그 기반암을 시추하지 못했습니다. 네. 7km까지 완벽하게 암석을 다 시추를 했는데 그랬군요. 아직 기반암에는 못 미치고 주락이 그 밑부분이 거기까지 회수한 그런 것이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진 규모도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3일 정도 여진이 이어질 걸로 이제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드렸죠. 전북 부안군 남쪽 4km 규모에서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네네. 지금 여진과 관련한 핵수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한 다른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 봐 우려 섞인 목소리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진이 이제 그 옥천 스곡대의 북쪽 경계를 따라서 이어져 있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여진이 그 부분을 따라서 발생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위치로상으로 봤을 때는 전북의 위쪽인가요? 네, 위쪽으로 북동쪽이죠. 북동쪽인가요? 북동쪽. 물론 이제 바다 속에는 미처 조사는 안 됐지만 바다 네네. 속으로도 연장이 돼 있을 거고요. 네. 확률적으로요. 그리고 지금 그 화산암이 아까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화산암 중에서 특히 산성암은 이게 급냉해가지고 전리가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예. 따라서 그 산사태가 쉽게 날 수 있습니다. 급냉했기 때문에. 네네. 그만큼 좀 취약한 거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주택가라든지 일대에 어떤 그 안반이 있다 그러면 안반에 그 전리가 평상시에도 자글자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안전하게 털어내고 도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점검을 철저히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전리 상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 부분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화산암 자체가 어. 산성 화산암 자체가 차글차글 갈라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여진이 이어질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겠고. 네, 그렇습니다. 그 과거의 경주 지진 사례를 보면 저희가 이제 아까 이제 여진 얘기하면서 이걸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5.8의 규모의 강진이 발생하기 전에 5.1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컸기 때문에 본진인 줄 알았더니 전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부안 지진 같은 경우도 오전에 지진이 본진이었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이 추후에 더 강한 게 올 가능성 이건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그것은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진의 우리가 특성을 우리가 조금 더 먼저 알 수 없을까 이런 것을 또 예를 들면 나무가 깨질 때 그런 조금 깨질 때 이 아주 작은 소리들의 진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땅 속에 지진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많은 곳 아니면 중요한 곳의 땅 속에다가 그러한 우리가 신경망을 심어서 네. 과연 땅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거라도. 있나요? 네, 현재 그런 작업들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지진이 오전 시간에 발생을 했습니다. 오전 8시 26분경에 발생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은 학교 가는 시간이고 또 출근 시간대였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피 요령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지진의 피해라는 것은 말씀하셨듯이 시간대에서도 차이가 있고요. 또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이를테면 추가령 단층대 이거는 그 서울, 원산, 홍성 여기를 꿰뚫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단층대 자체가 폭이 넓어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수도권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과거에는 그렇게 내진에 대해서 이제 그 크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많이 했다기보다는 생각을 못했던 시절이었죠. 네네. 그죠? 예. 우리가 그런 경제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보험료를 지급할 것인가
것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할 것인가, 제가 보험금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비용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선에서 내진 설계를 그 어떤 건물에 대해서 적용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 여러분들과 전문가분들과 정부 관계자 이런 분들의 소통이 항시 필요하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진 설계가 잘 돼 있고 대비 역량이라는 것이 잘 갖춰져 있는데 저희 같이 이제 잘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고 했는데 갑자기 일어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제가 아까 이제 방송 전에 교수님께 잠깐 여쭤봤었습니다만 한반도 강진 발생할 때마다 한반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 아니다. 더 이상 지진한테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전문가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 보실 때 끝으로 실제 한반도의 이런 지진, 그러니까 지진 빈도가 더 많아질 가능성, 큰 지진에 그리고 진도 보통 이제 숫자로 보면 4, 5, 6인 게 1차이지만 그 1차이가 뭐 32배씩 난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진도 6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어떨지 끝으로 전망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판경계부인 일본하고 다른 점은 일본은 규모가 6이 아니라 7, 8, 뭐 9까지 일어나지 굉장히 않았습니까? 큰 지진이죠. 네네.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는 거의 그 10,00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네. 1년에 해소되는 게 우리가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 지진 굉장히 많이 위험해요.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것은 너무 과도한 겁니다. 일본에 비해서는 사실 우리는 굉장히 안전한 일본에 비해서는요. 하지만 우리가 한반도에 지진이 없느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지진파로 보면 보통 7 정도까지는 진폭이 늘어나거든요. 네. 근데 7 넘으면 진폭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포화되거든요. 예. 그 의미는 뭐냐면 땅이 갈라져서 더 이상 탄성 거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사람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현대 과학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데 우리는 현재까지 역사 지진을 통틀어서 7 이상 넘은 적이 없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지진은 우리가 이제 그 지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훈련하고 하면 피해를 얼마든지 줄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막을 수 있는 범주라는 뜻입니다.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너무 우리가 지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도 문제고 너무 불감증도 문제다. 네. 그 우리 현실에 맞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윤수 전 포항공대 환경공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